오늘은 이한식 재통 전문 병원 통증병원의 이한식 원장님 모시고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어떻게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통증 없는 세상 속에서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시죠. 오늘 바람 불고 그리고 꽤 쌀쌀한 날씨입니다. 네.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꼭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아껴 쓰십시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주 그 말씀에 많은 감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로 우리 원장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참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쌀쌀해졌습니다. 주로 어떤 환자들이 우리 원장님을 찾고 계신가요? 글쎄, 별로 날씨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네. 맨날 그렇구나. 이제 우리 어렸을 적에 노래했던 식으로 네. 뭐 어깨 무릎발 뭐 이런 맞습니다. 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 병원을 잠깐, 모든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소개해드리고, 원장님과 말씀 계속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부에서 통증치료 서지컬 패실리티로 정식 인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종합통증치료센터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통증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척추교정 전문의이시면서 신경근 차단술의 신의학술로 가장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식 중재 통증병원 140-21 32 에비뉴에 있고요. 유니언 에치마트 근처에 있습니다. 718-224-1600 718-224-1600번 언제나 우리 이한식 원장님과 전화 통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진통제에 대한 약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잘 들립니까? 들려요. 오케이. 예, 네. 알겠습니다.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약이나 또 주사, 치료는 통증이 나타났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통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통증을 예방하는 약 없어요. 없습니까? 네. 그건 아예 네. 없고. 예. 그다음에 통증약은 아프실 때 드시는 거예요. 네, 아플 때 네. 통증이 왔을 그런데 때서부터 예. 우리가 이제 통증을 치료할 적에 하는 방법이 약 쓰고 물리치료하고 안 되면 주사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 가고 네.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이렇게 4개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떤 치료든지 다 일시적이고 네. 어떤 치료든지 부작용 없는 치료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부작용에 비해서 얻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약을 쓸 적에 우리가 약을 갖다가 크게 서너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네. 보통 우리가 아프면은 먹는 약들이 타이레놀이 있고 네. 모트린, 에드빌, 알리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네. 모트린, 알리브. 예. 모트린, 에드빌, 알리브 이런 알리브. 것들은 소염제예요. 소염제. 그건 소염제고 네. 타이레놀은 진통제예요. 타이레놀은 진통제. 예. 진통제는 만약에 이제 무릎에 염증이 생겨서 붓고 아프고 물이 찼다고 했을 적에 네. 타이레놀을 먹으면 네. 무릎에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뇌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뇌에서 아프지 않게끔만 그 통증을 억제시켜주는 게 타이레놀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릎에서는 불이 나고 있는데 물은 뇌에다가 뿌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아픈 자리가
염증이 있어서 아플 적에는 거기에 맞는 소염제를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두통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소염제를 먹어도 아플 경우에는 우리가 진통제를 쓰지만 네. 대부분은 먼저 소염제를 써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소염제가 아이부프로펜, 그러니까 그 모트린 아드빌은 아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성분이고 네. 알리브라는 거는 나프록신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처방이 나갈 적에는 똑같은 약인데 네. 그 용량이 3배, 4배가 되는 그런 약을 처방을 줘요.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약들의 부작용은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약을 드실 적에는 반드시 꼭 밥을 드시고서 드셔야 돼요. 식사를 하시고서 드셔라.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신경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신경 통증 약이 또 있어요. 신경 아플 때는 신경 통증 약이 따로 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처방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약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약은 그렇게 구분이 돼요. 네. 소염제, 진통제. 네. 근데 이제 진통제 타이레놀을 들어도 계속 아프면은 그다음부터는 마약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소염제를 쓰는데 네. 보통 모트린 에드빌보다는 3배 내지 4배 강한 약을 줘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도 계속 아프면 소염제를 더 늘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소염제는 맥시멈으로 한정된 약만 딱 쓰고 나서부터는 그다음엔 진통제를 줘요. 네.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고 그래도 안 되면 그다음에 마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단계별로요. 이제 타이레놀을 들어도 마약까지 갈 정도라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주사가 들어가는 게 쉬워요. 네. 네. 왜냐면은 마약이 들어갔을 적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네. 얻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거보다는 주사를 줘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의 주사는 소염제예요. 대부분의 주사는 소염제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소염제가 스테로이드라는 건데 네. 그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겁을 내셔요. 네. 이상하게 겁을 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네. 그게 전부 다 그 인터넷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소염제 중에서 스테로이드만큼 잘 드는 약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다닐 적에 우리 교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3가지 선물이 있다 그랬어요. 네. 하나는 불. 불? 예. 지금 불 없으면 못 살죠. 그렇죠. 네. 근데 불을 잘못 쓰면 죽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바퀴라고 있어요. 바퀴. 네. 굴러가는 바퀴. 예. 그게 그 인간 문명에 그렇게 중요한 건가 봐요. 네. 근데 차도 잘못 몰면 죽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물이 마약이에요. 네. 인간의 통증을 없애줄 수 있는 약 중에서 마약만한 약이 없어요. 네. 그런데 마약이 좋은 약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좋은 약이에요. 그래요? 무지하게 좋은 약인데 인간의 예. 통증을 그렇게 없앨 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잘못 쓰면 독에. 바로 네. 그래서 그렇군요. 모든 약이 일단은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네. 그거를 잘 쓰면은 네. 그것만한 약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옛날에도 뭐 비상도 약으로 쓴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얼마큼 잘 쓰냐에 따라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스테로이드 얘기로 돌아가는데 네. 염증이 있고 붓고 아플 적에 소염제를 먹어도 안 될 적에 소염제 주사,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주면은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맛이 들려서 네. 계속 맞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스테로이드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한국에 옛날에 보면은 약국에 가면 처방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스테로이드가 다 들어가요. 네. 뭐 감기 걸려서 열나고 뭐 아프고 그럴 적에도 스테로이드를 집어넣어요. 네. 그만큼 아주 신비한 약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약을 먹으면은 통증이 귀신같이 없어지니까 네. 그거를 갖다가 대놓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네. 10년, 20년, 제가 30년 먹은 사람을 봤어요. 네. 그 사람은 몸에 있는 관절이라는 관절에 연골이 하나도 없어요. 다 녹았어. 참, 네. 그러니까는 손가락, 발가락, 몸 움직일 때마다 뼈하고 뼈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네. 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래 먹고 많이 네. 먹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네. 무서운 약이지만 네. 대부분 주사 주는 것들은 되게 의사가 줘요. 일반 사람들이 안 줘요. 그렇죠. 우리가 봐서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안 줘요. 왜냐하면 부작용 날까봐. 네. 특히 미국에서는 부작용 나오고 뭐가 그러면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부작용 같은 건 날 생각이 되면은 아예 안 줘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의사들이 이런 거 주는 거는 참 알아서 잘 주는데 네. 오히려 환자들이 더 난리야.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 염증이 많을 경우에는 네. 약 먹고 그래도 안 되면은 소염제 주사를 줘요. 그래서 네. 소염제 주사도 쓰는 그 양이 중요해요. 그 양을 갖다가 몸무게당 따져가지고 어느 네. 정도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딱 수업을 해요. 네. 왜냐하면 부작용 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주는 한도 내에서는 부작용 안 나요. 그렇습니까? 근데 네. 환자들은 이상하게 겁을 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단은 의사보다는 인터넷이 더 믿음직한 거예요. 그렇죠. 또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의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특히 한국 사람만 그런 게 미국 네. 사람들이 왔을 적에 이렇게 약 먹고 그러다가 안 돼서 주사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네. You are a doctor, you decide. 예. 예,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래요. 네. 근데 한국 분들은 이거 주사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뭐 인터넷에 봤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고선 끝을 내죠.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쓰는 약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약 쓰고 소염제, 네. 진통제 있고 예. 안 되면은 주사인데 주사 중에서는 거의 다가 스테로이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이게 진통제를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네. 그거는 다 마약이에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약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요. 네. 그다음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약을 주려 그래도 거부 반응이 참 많아. 아, 그렇군요. 네,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예, 우리 그 진통제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염제에는 모트린, 알리브, 에드빌이 있고요. 그리고 진통제로는 타이레놀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사요법을 쓰기도 한다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그 다음번 질문이 그렇다면 물론 우리 환자분들에게 그 참 약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우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에서 잘못 돌아가는 그런 아주 그 범람화된 그런 지식들 때문에 의사의 어떤 권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 쓰시는 것이 좀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질문들이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진통제를 많이 쓰다 보면 물론 의사 선생님에 의하여 권유된 것이긴 하지만 혹시 중독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진통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약효가 없어서 내 몸이 더 이상 받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진통제 중에서 소염제하고 네. 타이레놀 예. 이런 것들은 그 애딕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중독이 없다. 먹음으로 네. 해서 예. 중독이 되는 경우가 없고 네. 중독이 되는 거는 마약성이 마약 없어요. 성분일 때.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중독에 대해서 중독이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오래 쓰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그 마약을 없애는 효소가 점점 많아져요. 네. 네. 그래서 같은 약을 계속 쓰게 되면은 들어가자마자 다 그냥 파괴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네.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애딕션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약을 먹는데 그 특히 마약은 쓰다 보면은 그 정신이 맹해지고 그 환각 증상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아프지도 않은데 자꾸만 그 약을 먹는 것도 중독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실험해 본 거에 의하면은 통증이 심한 사람한테 마약을 줬을 적에 네. 그렇게 그 마약을 갖다가 그 환각작용 때문에 먹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네. 다만 오래 쓰게 될 경우에 네. 그 약이 빨리빨리 파괴가 되기 때문에 약이 네. 차차차차 올라가야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약 쓰고 물리치료하고 주사 주고 수술하고 그래도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무릎이라든가 허리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경우가 안 돼요. 네. 심장이 나쁘다거나 네.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거나 예. 할 방법이 없어. 네. 그러면 그냥 아프다고 내까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우리가 마약을 써요. 네. 그러면은 마약이 쓰다 보면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쓰다가 완치된 경우가 드물고 다 죽으니까 네. 약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지 않고 만성 통증으로 마약을 쓸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마약을 쓸 경우에는 진짜 정할 수가 없을 적에 대부분 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오셨을 적에 아주 염증이 심해서 무릎에 물이 꽉 차 있고 걷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소염제 쓰고 소염제 주사 주고 그래도 그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한 네. 3, 4일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짧은 동안에는 우리가 마약을 줘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통증이 없게 좀 잘 주무시다고 잘 활동하다가 네. 이제 약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마약을 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럴 경우에는 마약이 참 이용하기가 좋은데 네. 예, 수술할 수도 없고 너무 아프고 진짜 저 사람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네, 그런 네. 분들이 고통을 받으실 적에는 네. 진짜 인간의 통증을 없애주는 거는 진짜 마약밖에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중독돼요. 뭐 그거는 이제 마약을 얘기하는 거고 네. 다른 것들은 중독되는 거 없고 네. 많이 쓴다고 해서 약을 갖다 더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런 소염제라는 거는 그렇게 오래 쓰는 약들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소염제는 오래 쓰면은 위장장애 생겨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 중에서도 오래 좀 이 사람은 한 1, 2주 정도 치료하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주 센 약 확 줘요. 네. 그런데 이게 이거는 적어도 5, 6개월 갈 거다 그러면은 센 약 못 줘요. 네. 왜냐하면 위장장애가 빨리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소염제 중에서 위장장애가 제일 적은 약을 드려도 네. 벌써 2, 3개월 되면은 벌써 위장장애 생겨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약을 끊고 물리치료라든가 주사로 건너가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작용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위보화한 약을 주면서 소염제를 네. 계속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특히 소염제는 이렇게 오래 먹는 거 아니에요. 오래 먹는 약이 아니다. 아. 네. 그런데 예. 우리 이제 환자분 중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소염제를 뭐 5년, 10년 대놓고 하루도 안 빼먹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연세는, 이걸 너무 근데 오래 연세는 너무 오래 연세는 먹었을 오래 드셨고, 네. 연세는 많이 드셨고, 네. 수술 못 하시고, 예. 주사도 어느 정도 주고 나서는 그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더 안 드려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약 중단할 수 없죠. 네. 뭐 좀 쉬고 아프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가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콩팥이라든가 위장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진통제에 관한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것은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나와 계시죠? 예. 네. 잠깐 우리 사무실을 소개하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한식 중재통증병원은 140-21 32에비뉴 유니온 H마트 근처에 있습니다. 718-224-1600 718-224-1600번이고요. 주정부에서 통증치료 서지컬 패실리티로 정식 인가를 받은 곳이죠. 종합통증치료센터로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곳입니다. 척추교정 전문의이시면서 신경근, 차단술, 신의학의 대가로 유명합니다. 네. 원장님, 좀 상태가 잘, 바람도 불고,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 원장님 소리를 좀 잘 못 들을 수 있는데, 예. 예. 네, 잠깐만요. 예,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약으로 조절할 수 없을 경우에, 네, 약으로 조절할 수 없을 경우에, 지난번 상담 내용을 아주 굉장히 잘 들으신 분 같아요. 지난번 말씀하시기를 줄기세포와 혈소판을 이용해서도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술로서 충분히 이제 통증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환자가 줄기세포와 혈소판을 이용해서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까?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아프니까 우리가 약 쓰고 물리치료하고 주사 주고 수술하고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조직이 네. 폐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는 항상 늙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드시는 분 중에서 아마 20, 30대는 거의 없으실 거고 네. 이제 40, 50대, 60대 이렇게 가실 텐데 네. 일단 30이 넘으면은 네. 재밌는 얘기 할게요. 네. 우리가 태어날 적에 우리 몸에 워런티가 같이 나온대요. 워런티가 같이 나온다. 네. 우리 원장님은 차 명언 많이 하세요. 네. 차 사면은 그 워런티가 있잖아요. 네, 네. 뭐 포드 4년, 뭐 현대 10년, 뭐 그러죠. 네. 우리 몸은 태어날 적에 하나님한테 워런티를 몇 년 받고 태어났을까요? 네, 글쎄요. 몇 년? 평생? 평생이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네. 30년을 받고 태어났대요. 아, 30년이요. 네. 네. 그런데 한번 컨퍼런스를 갔더니 그 해부학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이제 해부학이니까 맨날 이제 그 시체 해부하고 조직 검사하고 그런데 이렇게 조직을 검사하다 보면은 20대하고 30대가 틀려지는데 네. 30대가 되면은 모든 조직이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도 젊었을 때 20대는 한창이었죠. 예. 그러다가 30이 지나고 나니까는 차차차차 이제 우리가 퇴행성 면허가 생겨서 점점 늙어가다가 이제 8, 90대면은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퇴행성 면허가 생겨요. 네. 그런데 요거를 30대, 40대, 50대, 60대 사람이 네. 20대 같이 행동을 하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네. 네. 제일 이제 우리가 차도를 느끼는 게 이제 관절염이에요. 네. 지금 관절염이 뭐냐? 관절염은 관절에 있는 연골이 닿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왜 닿냐 하면은 이 관절에 있는 연골은 다 물렁뼈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르냐 하면은 우리가 그 닭다리를 이렇게 딱 꺾어 보면은 그 뼈 위에 이렇게 연골로 쌓여 있잖아요. 네. 그거를 벽에다 이렇게 문지르면 금세 닳아요. 네. 우리도 그런 연골로 모든 관절에 물렁뼈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쓰면 닳아요. 누구나 다 쓰면 닳는데 네. 젊었을 적에는 그러니까 나이 30 전이에요. 그때는 금세 재생이 돼요. 네. 금세 재생이 되니까 20대는 맨날 축구하고 뭐 맨날 뛰어다녀도 그 다음날 되면은 다 멀쩡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60대, 70대 된 사람들이 이제 짐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그 코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코치한테서 이제 그 운동을 배워요. 네. 근데 코치들은 20대, 30대를 갖다가 20대 애들을 갖다가 코치하는 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인네가 됐을 적에 어떻게 변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60대 노인이나 70대 노인을 갖다가 20대 노인같이 트레이닝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반복되는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역기도 계속 반복돼서 들고 트레드밀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팅 계속 시키고 그것도 네. 무거운 거 들고서 계속 네. 시키고 그러면 이제 연골이 닳아버려요. 네. 근데 젊은 애들은 그 다음날 다 재생이 돼 있어. 그렇죠. 근데 노인 애들은 재생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젊은 애들이랑 똑같이 운동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연골이 하나도 없이 다 갈아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연골 다 나갔어. 네. 왜냐하면 그 운동을 할 적에 노인네랑 젊은 사람이 틀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우리 몸은 그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네. 네. 우리가 약 먹고 주사 주고 별짓을 다 해도 네. 그 연골이 닳는 거를 갖다가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연골이 한번 닳으면은 그걸 갖다가 다시 새거로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랬을 경우에 약 쓰고 물리치료하고 뭐 그러지만은 네. 그거를 재생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그게 최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재생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 과목이 또 따로 있어요. 네, 네. 이제 거기에서 주로 쓰는 게 어떤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거는 현재까지 나온 거로는 줄기세포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줄기세포가 종류가 몇 가지가 돼요. 하나는 폐하에서 온 줄기세포가 있고, 네. 태반에서 나온 줄기세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라든가 골수 속에 있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네. 태아에서 나온 줄기세포가 최고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네. 세포는 난자 정자가 만나서 수정단이 되면은 그 세포 하나가 어떤 거는 눈이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다른 조직으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은 조직이 태아 조직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못 써요, 우리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태반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태반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상품이 돼가지고 시중에서 판매가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태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그거로 갖다가 드라이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약으로 돼서 나오는데 이게 비싸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사다 쓰면은 괜찮은데 하나씩 안 팔아요. 한꺼번에 10개씩 팔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 사가지고 그다음에 환자가 없으면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원체 약이 비싸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10개를 사기는 참 부담돼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다 환자한테 부담시킬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골수라든가 지방에서 또 거기도 이제 줄기세포가 있는데 그거를 뽑아가지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줄기세포예요. 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줄기세포가 훨씬 많아요. 골수에 있는 것보다. 네. 근데 재작년서부터 FDA에서 미국에서 네. 그 의료를 관할하는 FDA에서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하는 시술을 금지시켰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쭉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그걸 못 해요. 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골수에서 나오는 줄기세포예요. 네. 골수에서 나오는 그래서 줄기세포. 이제 엉치 뒤쪽에 있는 뼈에서 이제 우리가 그 바늘을 갖다가 이렇게 드릴에다 넣어가지고 네. 뻑뻑 뚫는 게 있어요. 예. 그 드릴로 뻑뻑뻑 3개를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골수피를 뽑아서 거기에서 줄기세포를 갖다가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제 그거를 주사 주는 게 줄기세포예요. 네. 그러면 줄기세포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그게 다른 조직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 조직으로 바뀌어요. 네.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관절에다 넣으면은 네. 그게 관절 연골로 바뀌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확인을 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실험은 한국연세대학에서 나온 게 있어요. 네. 거기서 보면은 그 무릎 수술을 갖다가 할 적에 무릎을 관절경을 넣어서 그 관절의 연골이 닿는 거를 사진을 찍고 네. 줄기세포를 주고 1년 후에 다시 관절경을 해가지고 네. 그 연골이 얼마나 자랐나를 갖다가 전부 다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발표한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연골이 자란 것들이 보여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건 관절경을 해서 보인 거고, 네. MRI를 찍었을 적에는 별로 구분을 못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어린 관절에 있는 연골같이 재생은 안 되지만은 두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골이 닳았을 적에 줄기세포로 재생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줄기세포고, 네. 그다음에 혈소판 주사라는 게 있어요. 네. 혈소판 주사는 뭐냐면은 우리 몸의 피 중에서 혈소판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뽑아서 그러니까 환자 몸에서 피를 뽑은 다음에 그 피에서 그 혈소판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관절이라든가 인대 찢어진 데라든가 이런 데가 넣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랬을 경우에 그 혈소판 자체가 다른 조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들어감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줄기세포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요. 네. 그래서 그걸로 그 재생을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간접적인 한데 네. 일단 둘 다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부작용이 없고 네. 그다음에 줄기세포나 이 혈소판이나 보험에서 커버되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환자가 부담이 많아요. 특히 네. 줄기세포는 이거는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혈소판은 그렇게 수가가 높지는 않아요. 네. 그다음에 좀 간단하고 네. 이건 피만 뽑으면 되니까 피만 네. 뽑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험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실험실에서 그걸 회전을 시켜서 거기서 그걸 뽑아가지고 주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게 좀 간단한데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보험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렇군요. 중국 사람들이 캐시가 많아. 그렇군요. 근데 보험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구나.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 첨부래요 그러면은 네.
그게 끔찍하는데 네. 중국 사람들은 그게 눈도 깜짝도 안 해. 아이고. 글쎄.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들은 아주 보기에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 같지가 않은데. 그렇습니다. 예. 건강에 대해서는 그냥 뭐. 네. 진짜 돈을 물같이 쓰는 사람들 같아요. 아, 예. 자기 건강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있을 적에 약 쓰고 안 되면 주사를 줄 적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는데. 네. 나도 관절염이 많아요. 아, 선생님도 관절염이 있으세요? 지난번에 그러셨죠? 아프신 데가 많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관절염이 있을 적에 소염제는 가끔 먹는데 네. 주사는 스테로이드를 안 쓰고 저는 꼭 그 혈소판 주사를 맞아요. 네, 그러시군요. 오피스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피 뽑아가지고 그걸 네. 갖다 계속 저는 이렇게 그 혈소판 주사 계속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 한 많이 쓰는 관절은 한 1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일단은 내 거니까 부작용 없고. 네. 그다음에 많이 맞아도 좋지 나쁜 거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쓰는데 환자분들은 부담 많아요, 그거.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비 문제도 있겠고요. 아직 그 줄기세포와 혈소판, 그것 때문에 경비 문제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게 보험에서 커버된다면 다 하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인분들도 이 줄기세포와 혈소판을 이용한 이런 치료 방법이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경비 문제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생활상담 여러분은 이한식 중재통증병원의 이한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방송 상태가 어떤지 제가 궁금했더니요. 데이빗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카카오톡으로 라디오는 잘 들립니다. 라고 11시 36분에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생활상담 애청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도 주시고 했었는데 전에 제가 미처 이렇게 잘 읽어드리지 못하고 답을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했었습니다. 네, 다른 분의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제 무릎 통증에 대해서 질문인데 무릎이 붓고 통증을 시작된 지가 7개월이 넘었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좋아지는 듯 하고 침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MRI 결과를 보니까 인대가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경유하는데 수술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수술하지 않고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수영을 다니신다라고 하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이 가능할까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좋겠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마 수술하는 것이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항상 치료는 네. 약 쓰고 물리치료하고 주사 주고 네. 안 되면 수술해요. 그렇군요. 네. 약도 안 써보고 주사도 안 맞아보고 수술부터 얘기하면 좀 곤란해요. 네.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다 과정을 다 거쳐내 치료도 받고 또 침도 맞고 그리고 또 MRI 결과에 따라서 인대가 찢어졌다. 이런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제대로 다 봐주신 것 같은데 예.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침 맞고 물리치료한 거 그런 거 하시는 분 많은데. 네. 그거 한다고 염증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붓고 아프다 그러면 일단 염증이 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지금 염증에 대해서는 부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소염제라든가 그런 거 써보지도 한 번도 안 써본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작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붓고 아플 적에 약 쓰고 약을 소염제를 쓰고 안 되면 소염제 주사를 주면 부기가 다 가라앉을 거고 아픈 게 없어질 거예요. 네. 그다음에 어디가 찢어졌다 인대가 찢어진 게 아니라 아마 연골이 찢어져 있을 거예요. 연골이 네. 예.
왜냐하면 인대가 찢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붓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반월판 연골이라는 게 찢어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반월판 찢어져 있어서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거 꼬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찢어진 부분은 그냥 걷어내 버리는 거예요. 네. 청소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것도 원인 치료가 된 건 아니에요. 네. 그죠? 예,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아플 적에 일단은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없애주고, 네. 제가 권하는 물리치료는 근육을 강화시켜줘서 네. 무릎을 갖다가 잘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주 목적인데, 네. 대개 통증병원에 가면은 찜질하고 마사지하고 끝나요. 네. 한번 어디든지 한번 가서 물어보셔요. 네. 실제로 운동을 시켜주고 그렇게 염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뭐 초음파 치료를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네. 전부 다 찜질 마사지야. 어떻게 된 게. 네. 물리치료가. 예. 그다음에 침 주고. 네. 그러니까는 그 어떤 원인이 왜 그 반월판 연골이 찢어져서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리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냥 누구나 다 엎어놓고 찜질하고 마사지하고 침 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효과는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제일 처음으로 다시 와서 순서대로 베이직하게 네. 약 쓰고 약 그래서 쓰고. 부기가 쭉 가라앉으면은 네. 그거 아픈 거 없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수술부터 생각하면은 그건 뭐가 something wrong.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걱정이 되시니까 이제 질문을 올리셨는데, 네, 그렇군요. 예, 좀 더 아주 세밀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바꾸든지 어쨌든 간에 진료를 다시 받아야 할 그런 청취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뭐가 처음부터 잘못돼 있어요. 네, 오케이. 아주 좋은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다면 사실 시간이 이렇게 그새 많이 갔어요. 참 아쉬운데 그렇다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우울함이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까? 만성 통증. 네. 통증이 6개월 이상 되면은 누구나 거의 60%가 우울증에 걸려요. 그렇습니까? 네. 네. 우울증이라는 거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되면은 우울증이 생겨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했을 때 우울증이 걸린다. 샤핑도 가고 싶고 나가서 좀 걷고도 싶고 그런데 못 걸으면은 신경질 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신경질이지만 나중에 되면은 나는 왜 이래 이러면서 그냥 디프레션에 빠지는 거예요. 네. 일단 디프레션에 빠지면은 통증이 60%가 늘어난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빨리 될 수 있으면은 어디가 아플 적에는 원인을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통증을 없애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군요. 네. 시간이 이게 또 끝으로 아쉬운데요. 우리 원장님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껴 쓰세요. 아껴 쓰세요. 네, 아껴 맨날 쓰겠습니다. 똑같은 소리죠? 언제 들어도 네, 아껴 쓰세요. 그 말이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잘 지키고 있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잘 지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